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반 차이입니다. 자, 구단원 연습 문제 가장 중요합니다. 통계 단원에서 구단원이 제일 중요해요. 구단원이 가장 출제 빈도도 높고 가장 정규 분포에 대한 그 내용을 처음 공부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 뭐 실제로 이제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이과, 문과 상위권 학생들이 사실은 10단원이 통계도 추정 파트인데 그 추정 파트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10단원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정규분포예요. 그러니까 9단원은 정규분포 자체로 또 중요하고요. 10단원에서는 통계도 추정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지만 그 안에 정규분포라는 논리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9단원에서 배웠던 정규분포가 10단원까지 사용돼요. 가장 중요합니다. 정규분포를 지금부터 공부를 하는데 우선은 연속 확률 분포, 우리 지지난 시간이었나요? 확률 밀도 함수. 연속 확률 분포에서 뭐 넓이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확률 구하는 과정. 나아가서 정규 분포. 지난 시간 배웠던 정규 분포와 이항 분포의 관계. 이 내용을 연습 문제를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188페이지 내용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1번. 구간 0에서부터 1 사이에서 정의된 확률 밀도 함수와 fx와 gx에 대해서 다음 중 확률 밀도 함수인 것을 고르는 건데 이거는 무조건 특징이 뭡니까? 그 값이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적분을 하게 되면은 A부터 B까지 적분하게 되면은 이 값이 항상 1이 돼야 됩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기억은 무조건 아니지. 왜냐면 fx하고 gx를 뺀 값이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됩니까? 얘 양수니까 더하는 거 무조건 양수가 되는 거니까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적분한 값이 1이 돼야 되는데 fx랑 gx 각각이 확률 밀도 함수니까 인테그럴 0에서부터 1까지 fx, dx가 지금 1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gx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요걸 계산하게 되면은 인테그럴 0에서부터 1까지 2분의 1에 fx 더하기 gx, dx를 하는데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2분의 1의 인테그럴 0에서부터 1까지 fx dx 더하기 2분의 1의 인테그럴 0에서부터 1까지 gx dx 되는 거 아닙니까? 요 값이 얼마입니까? 1이고 이게 얼마입니까? 1이니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이 값이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또 인테그럴 a부터 b까지는 넓이가 되고 그 넓이가 확률이다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뭐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각각 값이 양수이고 적분한 값이 1인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3분의 2, 3분의 1이니까 적분하게 되면 3분의 2가 되고 3분의 1 되니까 더하면 1이 되는 거 알습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은 참이 되고요. 자, 요게 문제인데 요거 적분하면 1이야. 이거 적분하면 1이야. 곱한 거 적분하면 얼마입니까? 왠지 느낌이 1 곱하기 1 하니까 1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걸 이제 좀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을 하면은 적분이라고 하는 게 사실 시그마는 똑같거든요. 시그마랑 관계가 시그마는 합의 기호야. 시그마가 합의 기호입니다. 이게 합이 합. 인테그럴도 합의 기호입니다. 인테그럴 원래 이렇게 뭐 라틴어로 서마였던가 하여튼 뭐 S의 이 합을 나타내는 이 기호의 S를 위아래로 잡아 당겨 놓은 게 바로 인테그럴이거든요. 그러니까 합이 합 이게. 그러면 시그마를 대응해 생각하면은 시그마 AN, BN.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곱한 걸 시그마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시그마 AN하고 곱하기 시그마 BN 하는 것은 다르지요. 얘는 뭡니까? A1,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A3, B3 하는 거고요. 이거는 A1, A2, A3, A4를 쭉 더하는 거랑 B1, B2, B3 더한 걸 곱한 거니까 이번에는 이 좀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적분기호로 생각해요. 적분기호로. 각각 적분하고 적분한 것은 1, 1인 게 맞지만 곱한 거 적분한 거 1이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논리가 다른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논리를 학생들이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뭐 이거 적분기로 설명하면 또 이렇습니다. 방금 시그마로 또 떠오르기 어려운 학생들은요. 인테그럴 fx, gx, dx 0에서부터 1까지 이 값이 1 돼야 되는 겁니다. 뭐 각각의 양수니까 곱한 거 양수인 건 맞잖아. 근데 1 돼야 되는데 이거를 인테그럴 0에서부터 1까지 fx, dx 곱하기 인테그럴 0에서부터 1까지 gx, dx라고만 쓸 수 있으면 요 값이 1이고 이 값이 1이니까 답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쓸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안 되는 겁니다. 합과 차는 쪼갤 수 있지만 곱하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얘가 안 되는데 안 되는 거는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는 안 된다는 걸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먼저 접근을 해서 되는 것이랑 다른 논리인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제 보통은 발레를 드는 겁니다. 발레는 넓이가 1인 거 발레 드는 겁니다. 뭐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2x dx 하게 되면은 요 값은 x 제곱이 되고요. 0에서부터 1까지 되는 값이 1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fx도 2x고요. gx도 2x라고 한번 가정을 하면은 각각 적분하면 1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럼 이거 곱하게 되면 값은 4x 제곱이거든요. 4x 제곱을 적분하게 되면은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4x 제곱 dx를 구하게 되면은 3분의 4 x의 세제곱 해서 0에서 1까지 하니까 엽선 3분의 4가 돼서 2 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y는 ax 더하기 b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vx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문제입니까? vx를 구하는 거야. 근데 y에 관한 식이야. 그럼 먼저 vy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vy. 요걸로부터 vy를 구한 다음에 y가 이거니까 y가 v에 ax 더하기 b니까 이건 우리가 알기로 a제곱의 vx가 되는 거니까 질문이 지금 vx를 구하는 거니까 a제곱분의 1의 vy가 되는 거지요. 따라서 이 주어진 문제를 이용해 가지고 a 값도 구하고 vy도 구하면 이걸 또 vx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여기 뭡니까? 이걸 이제 좀 어색하긴 하지만 이걸 이제 y축에 잡는 거 y축이라고. y축에 잡는 겁니다. 그리고 a 절대값 y니까 확률 밀도는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fy라고 할까요? fy. 그러면 절대값 y가 2 이하란 말은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 사이란 뜻이야. 요 사이에서는 a 절대값 y는 이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입니다. a 절대값 y. 알겠죠? 0,0을 지나고. 그 다음에 y가 2 이상일 때는 이 그래프가 0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래프는 그냥 여기 뒤에는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그래프입니다. 여기까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 그래프의 지금 분산을 구하는 건데 더 확실한 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긴 이 넓이가 얼마예요? 무조건. 확률 밀도 함수니까 1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은 2니까 2를 대입하게 되면 y는 여기가 2a입니다. 그래서 이 넓이는요. 2분의 1에 밑변 2에 높이 2a를 하시면 이 값이 2a가 남는데 그 2a가 뭐가 되냐면은 요거 넓이 더하면 1 돼야 되는 거죠. 확률 밀도 함수니까. 그럼 이 반쪽짜리는 2분의 1 돼야 되므로 2분의 1 돼야 되므로 a 값은 4분의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a가 4분의 1인 거를 여기 집어넣게 되면 이제 vx는 16vy가 되는 겁니다. 그냥 vy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요것에 대한 평균하고 분산을 구하는 건데 이걸 이제 조금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요 a가 4분의 1이니까 요 값이 지금 2분의 1이야.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4분의 1x입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평균부터 구하면 평균은 어떻게 구합니까? 평균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자, 요 직선은 뭐냐면요. 요 직선은 y는 마이너스 4분의 잠깐만 이거 좀 식이 이상하네요. xy가 반대니까 fy는 4분의 1y고요. 여기는 fy는 마이너스 4분의 1y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건 적분하는 겁니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y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y를 구해서 dy를 하시고 더하기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는 y에다가 4분의 1y를 곱해서 dy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얼마입니까? 0이지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거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y 곱하기 그 다음에 a 절대값 y dy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현재 요 식 자체가 y축 대칭이죠. 기함수죠. 거기다가 y를 곱하게 되면 이 전체 값은
이게 우함수잖아. y축 대칭. 이 값은 기함수 원점 대칭이 되는 겁니다. 왜요? y 대신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이건 그대로 있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y 붙으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y 대신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 이식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건 똑같기 때문에 원점 대칭으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를 원점 대칭하게 되면 적분값이 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vx를 구하는 과정은 2x제곱, 제곱의 평균 구한 다음에 평균의 제곱을 빼시면 되는데 평균 0이기 때문에 제곱 평균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뭡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x제곱 x 계속 x, y 헷갈리네요, 선생님도. 예. y제곱의 a 절대값 y dy 되는데 이거는 이제 y축 대칭이죠. y 대신 마이너스 y 집어넣으면 일정하고 일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a가 4분의 1이니까 앞으로 튀어나오면은 2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그 다음 이 값은 무조건 양수니까 y의 세제곱 dy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값은요. 약분하면 2분의 1이고요. y수 적분하면 8분의 1 y의 4제곱 이거를 0에서부터 2까지 하게 되면 값은 2의 4제곱이니 값은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냐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2고요. 이 값은 4분의 1의 역수니까 4가 되고 제곱이니까 16 곱하기 2의 정답은 32가 나오게 되겠죠. 어떻게 보냐겠습니까? 모든 확률의 합이 1이라는 사실을 통해 넓이가 1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보너스로 A를 구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어느 해에 이제 정규분법 문제 시작돼요. 한국, 미국, 일본, 한미일의 신입사원의 월급은 평균이 각각 200만 원, 2,500달러, 21만 엔이고 뭐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환율이 지금 강의학원이 현재 환율이 1달러당 한 1,100원에서 1,200원 사이 보통 왔다 갔다 하고 옌도 100엔당 1,000원에서 1,100원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강의 찍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서로 비교를 하는 거야. 물론 다 원화로 환산해도 되지만 각 나라별로 GDP가 다르잖아요. 이 뭐 1인당 국민소득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GNP인가요? 1인당 국민소득? 하여튼 1인당 평균 급여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한국에서 200만 원 받는 거랑 미국에서 2,500달러 받으면 당연히 금액 자체는 얘가 더 크단 말이야. 근데 미국에서 평균 급여가 높기 때문에 질문이 뭐냐면 신입사원의 월급의 평균은 200, 2,500, 21만 엔인데 표준 편차가 10만 300달러, 2만 5천 엔이고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A, B, C가 215만 원 받고 2,800달러 받고 23만 원 받으면 당연히 이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받는 겁니다. 하지만 그 나라의 평균에 비해서 각 자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상위 몇 %에 속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인 거지요. 그런 말이 있어요. 선생님도 잘은 모르지만 일본에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뭐 얼마나 하더라? 1시간에 12,000엔인가 15,000엔인가 1,200엔인가 1,500엔인가 그러니까 1시간에 한 15,000원 정도 월급이 된다고 월급이 아니라 시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급이. 뭐 지역별로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런 인건비가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인건비가 되게 싼 나라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그런 걸 비교하는 거야. 뭐 어떻게 비교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정규 분포가 있으면 이 정규 분포는 평균이 200이야. 미국이 있으면 단위는 생략해 단위는 뭐 200만 원을 쓰기엔 동그라미 너무 많으니까 미국은 2,500이야. 알겠니? 그 다음에 일본은 21만 엔이야. 그런데 지금 질문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215만 원 받는 사람과 그 다음에 미국에서 2,800달러 받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일본에서 23만 엔 받는 사람이 각각 상위 몇 %에 속하는지가 누가 더 많이 받느냐 순서대로 누가 더 상위권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어떤 질문이 알겠습니까?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내 국어 점수 90점, 수학 점수 80점, 영어 점수 70점이야. 그럼 누가 봐도 국어를 제일 잘한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그렇지 않죠. 평균이 국어는 100점이고 그 다음에 수학은 평균이 뭐 7점이고 영어는 평균이 30점이면은 영어를 제일 잘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 평균이나 표준편이 달라지는데 이걸 어떻게 비교하느냐? 바로 뭐에서 비교하는 겁니까? 이 각각을
이 각각을 뭐에서 비교하는 것보다 바로 표준화해서 그 표준 정규 분포의 Z값으로 비교를 하는 거지요. 이게 출제 원리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비교하느냐? 자, 215를 200을 빼고 나누기 이것의 표준 편차가 문제에서 10만 원이니까 10으로 나누시면은 요 값이 1.5가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화시키면 Z가 1.5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 같은 경우는 2,800을 2,500을 빼고 나누기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300인가요? 300? 하면 요 값이 1이 나옵니다. 300분 300이니까. 그럼 일본은 23에서 21을 빼고 그 다음 나누기 표준 편차가 문제에서 25,000원이니까 2.5란 말이야. 그러면 2.5분의 2가 값이 0.8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를 표준정규 분포인 Z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셋 다 평균이 0이 되는데 한국 급여는 Z가 1.5가 되는 거고요. 미국 급여는 얘가 1이 되는 거고요. 일본 급여는 얘가 0.8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따라서 한국이 1등, 미국이 2등, 일본이 3등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자, 이해되겠습니까? 그냥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동남아시아 같은 데서 이제 우리나라보다 경제 수준이 낮은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뭐 사실 대부분이지. 그지. 뭐 근데 이제 그런 나라들 중에서 어떤 나라는 하루 4인 가족이 뭐 10,000원, 5,000원 이런 걸로 밥도 먹고 뭐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 같은 경우는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의 월급이 뭐 30만 원 이렇다고 들었어요. 어느 나라 그렇더라? 필리핀이었던가? 태국이었던가? 선생님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월급 30만 원이면 30만 원 가지고 이제 다 생활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같이 뭐 한 달 월급이 200만 원, 300만 원인 사람이 거기 가면 이제 쉽게 말하면 상위 뭐 0.1%가 되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급여가 높을수록요 물가 지수가 높아가지고 많이 받는 만큼 또 많이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물 한 병이어도 우리나라 물 한 병과 미국 한 병과 뭐 저기 그 동남아시아 한 병은 물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요게 더 중요하다는 게 그런 문제입니다. 알겠죠? 넘어갑니다, 이제.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확률이 이렇게 생긴 값이 0.95가 되기 위한 k값 구하고 부록에 있는 표준정규분포표 찾으십시오.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정규분포가 이렇게 있으면은 평균이 m이에요, m. 표준편 시그마인데 여기가 m 플러스 k 시그마예요. 여기는 m 마이너스 k 시그마입니다. 그래서 이 넓이가 0.95가 되는 걸 찾는 겁니다. 그렇게 알겠습니까? 그럼 좋아요. 이건 그냥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죠. 무조건 표준화시켜서 구하는 겁니다. 얘를 표준화시키면 0 되는 건 맞습니까? 이거 표준화시키면 어떻게 구합니까? m 플러스 k 시그마 마이너스 m 나누기 표준 편차 하시면 없어지고 계산하는 값이 k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값은 k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갖다가 구하게 되면 값은 마이너스 k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준정규 분포에서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넓이가 0.95인 걸 찾는데 표준정규 분포는 항상 0부터 시작하는 것만 나와 있지요. 그럼 이 반쪼가리가 뭐가 되면 되겠습니까? 0.475가 되는 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랑 여기가 대칭이니까. 그래서 그 표를 보고 확률이 0.4750인 것을 거꾸로 Z 추적하게 되면 이게 나오는 거죠. P 괄호 열고 Z값이 0에서부터 1.96이 되면은 이게 0.4750인 거를 여러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찾아보셔야 돼요. 수능에서는 이게 전부 다 숫자로 주어져 있습니다. 표로 주어져 있거나. 근데 학교 내신이나 수행평가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표를 보고 찾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거든요. 정석 교재 보면은 어디에 있냐면요. 뭐 찾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뒤에 312페이지인가? 이 312페이지 보면 찾아보기라고 해서 표준정규분포 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로축과 세로축을 보고 거기 있는 숫자를 가지고 찾으시면은 Z가 1.96이 되면 0.4750인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겠니?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하게 되면 정답 뭡니까? 이 영상을 타치로 보니까 K는 1.96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알겠죠? 다음. 확률변수 x는 정규 분포 1,2의 제곱 따르고 확률변수 y는 n 0,3의 제곱을 따를 때 이것에 대해서 a 값을 구하십시오. 자,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말인 겁니다. 확률변수 x가 정규 분포 평균은 1이고 표준 편차가 2가 되는 겁니다. 확률변수 y는 이걸 y축이라고 써볼게요. y는 평균이 문제에서 0이고요. 표준 편차 3인데 질문이 뭐냐? x가 1에서부터 5 사이, x가 1이 여기 있고 5가 여기 있을 때 이 넓이와 이 넓이와 y는 a부터 0까지, a부터 0까지 이 넓이가 똑같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넓이랑 이 넓이 똑같단 말은 얘랑 얘가 지금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 마이너스 5인가? 아니지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 값 자체가 그냥 이 상태에서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뭐 해서 구하는 겁니까? 요거를 표준정규 분포 Z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평균은 0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인 표준정규 분포로 만들어서 요 5란 숫자를 표준화시키면 여기로 가겠죠. 그 다음에 이 A라는 숫자를 표준화시키면 1로 가겠죠. 요거 두 개가 서로 어떤 관계가 되면 되겠어요? 표준화시켰을 때 크기 넣고 부호가 반대가 되면 서로 문제에서 말하는 넓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표준화시켜 보겠습니다. 표준화시키는 방법은 5-1 나누기 이거 표준편차 2니까 2 하면 요 값이 2가 됩니다. 이거 표준화시키면 2가 되는 거야. 2. 자, 요거 표준화시키면은요. a-0 나누기 이거의 표준편차가 3이니까 3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 세모가 되는 건데 이게 얼마가 돼야 문제의 조건 만족합니까? 이게 마이너스 2가 돼야지만이 이것이 대칭이 되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넘기면은 a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떻게 보냐겠습니까? 좋아요. 다음 문제 9-6번. 어느 회사 직원들의 하루 여가 시간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정규분포는 항상 무조건 정규분포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단 확률변수가 표준정규 따를 때 0.52까지는 확률이 0.2고요. 0.97까지는 확률이 0.03입니다. 여가활동 시간은 자연수랍니다. 하루 여가활동 시간이 많은 순서로 상위 30%에 속하려면은 여가활동은 몇 분이 돼야 됩니까? 이게 이 말인 거죠. X축이 이렇게 있고 정규분포가 이렇게 있으면 정규분포 이것의 평균이 문제가 100이에요. 100. 표준 편차가 문제에서 1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 하루 여가 활동이 상위 30%에 속한다는 말은 이 넓이가 0.3이 되려면 이 세모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질문 이해하겠습니까? 이 세모값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 세모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이 0.3이면은 여기가 0.1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0.2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규분포를 봤더니 Z가 0부터 0.52까지가 확률이 0.2가 되는 거니까 0.52 찾았습니까? 여기 준 요 세모를요 표준화시키면 Z가 0.52가 나오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되면 답이 되는 거예요? 요 세모를 평균 100을 빼고 나누기 이걸 표준편차 13을 하게 되면은 요 값이 0.52가 되면 딱 답인데 이게 이제 답이 정수로 안 떨어지면은 여가활동 상위 30%에 속해야 되는 거니까 요 넓이가 0.3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 세모는 딱 이 0.3이 되는 것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모값이 이거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0.52가 되는 순간도 답이지만 0.53, 54, 55가 돼도 어쨌든 상위 30%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답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모는 100 더하기 13 곱하기 0.52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뭐 6. 얼마 나오거든요. 이 값이 6. 얼마 뭐 왜냐면 13을 0.5만 곱하게 되면은 6.5잖아. 그럼 좀 클 거 아닙니까? 거의 0.261 뭐 곱하면 되나요? 그래서 뭐 6.76이나 나오겠네요. 그래서 값은 100 소리
107점 얼마, 아니, 뭐야. 106점 얼마 나오는 겁니다, 값이. 따라서 정답은 107분을 사용하셔야지만이 상위 30% 안이 들어가는 거죠. 최소 107분 이상은 써야 되는 겁니다. 그 질문이 만족하는 시간은 최소 몇 분이냐, 이 최소란 말이 그 말인 거죠. 됐습니까? 두 번째, 하루 여가 활동이 많은 순서로 하위 6분의 1에 속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 문제는 이 문제. 하위 6분의 1에 속해요. 하위 6분의 1. 그러니까 하위 6분이란 말은 하위 6분의 1. 요 넓이가 6분의 1에 속했는데 하위 6분의 1. 하위 6분의 1. 그렇게 되려면은 여가 활동 시간은 최대 몇 분인가? 그러니까 여가 활동을 적게 쓰는 사람인 거지, 이거는. 그럼 이제 이거는 요 넓이가 얼마가 되면 이 넓이가 2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하면은 이 값은 3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값은 다시 말하면 0.333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Z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 값은. 요 네모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0부터 0.97까지 0.3333인 게 나와 있잖아요. 이제 근사적으로. 그래서 얘를 표준화시키면 Z값이 마이너스 0.97이라는 뜻인 거예요. 왜냐면은 Z값이 0보다는 작은 값인 거죠. 왼쪽에 있으니까. 좌우 대칭이니까 이 넓이 0.33 되려면은 Z가 0부터 0.97이니까 마이너스 0.97 되겠습니다. 그러면 식을 쓰면요. 네모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식 표준 편차 하면 이 값이 마이너스 0.97이 돼야 되고요. 이거보다는 더 왼쪽에 있어야 답이에요. 이거는. 하위 6분의 1에 속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값은 아까처럼 부등호 방향이 되는 게 아니라 반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게 된 값은 네모는 100 플러스 13 곱하기 마이너스 0.97이니까 뭐 대강 이 값은 마이너스 12점 얼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갖다 구하고 나면 이 값은 얼마예요? 87점 얼마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가장 크면은 87분이 되면은 문제 조금 만족하는 거죠. 이것도 뭐 뒤에 곱하기 할 필요 없습니다. 네. 요렇게. 네.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제 지금 우리가 방금 이야기를 했던 188페이지는 다 끝나는데 조금 아쉬우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9-7번이 이게 몇 년도였더라? 2017년도 수능에 출제가 되었던 4점짜리 문항을 이제 같은 아이디어로 변형을 시킨 문제인데 사실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학생들이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야. 그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그러면은 이런 거지 지금이 평균이 5이고 표준편차니까 뭐 이렇게 생긴 평균이 5이고 뭐 이런 거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평균이 M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 조건을 따르는데 사실 우리가 그린 요 그림이 뭐냐면요. Y는 fx 요 확률 밀도 함수를 지금 그린 거야 이게 지금. 그랬을 때 가나 조건을 만족하는 거. 이 가나 조건이 핵심인 거죠. 굉장히 낯섭니다. 수능에 실제 나왔던 문제인데 이게 딱 나왔고 애들이 태어나서 처음 보는 형태이기 때문에 고3 수능은요. 이런 새로운 낯선 형태의 표현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항상 4점짜리 문제, 어려운 문제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그런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그래프에서 8일 때랑 20일 때 함수값 8일 때가 더 크고요. 7일 때랑 10일 때는 7일 때가 더 작습니다. 이 말이고요. 이걸 모두 만족하는 상황은 언제일까를 보는 건데 M이 자연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거를 나중에 구하고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를 봤더니 평균일 때가 함수값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8이 20보다는 평균이 가까운 거야. 8이 20보다는 평균. 17이 7보다는 평균이 가까운 겁니다. 그럼 이걸 만족하는 상황이 뭐 몇 개 이렇게 시행착오로 그릴 수 있는데 사실은 8이 더 가까워. 8이 더 가운데 있어야 돼요. 20은 이쪽에 있을 거 아닌가, 죠? 이쪽에. 7일 때보다 17이 더 커야 돼. 그러면 뭐 약간 대강 이런 느낌인 거야. 여기가 한 17, 여기가 한 20, 그 다음에 뭐 이 정도가 한 8, 이 정도가 한 7, 뭐 되면은 8일 때는
20일 때보다 더 크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17일 때는 7일 때보다 더 크고요. 뭐 이런 만족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m이 자연수니까 8하고 17 사이가 되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이죠. 이게 뭘까?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까? 잘 보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되려면은 8하고 20 중에는 8이 더 가까워야 되니까 이거를 거꾸로 만약에 F 세모와 F 네모가 똑같다고 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F 세모와 F 네모가 똑같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게 세모고 요게 네모라는 뜻 아닙니까? 그럼 이때 이 세모하고 네모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 둘의 평균이 m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2분의 세모 더하기 네모가 m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인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8하고 20 중에 8이 더 크죠? 그럼 이건 어떤 말이냐면 이 말인 거야. 8하고 20의 평균이 2분의 8 더하기 20이 약간 평균보다는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m보다는 커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17하고 7의 평균은 평균보다는 약간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2분의 7 더하기 17이 m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요걸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 풀게 되면 2분의 28이니까 m은 14보단 작고요. 요거는 24니까 12보단 크니까 만족한 자연수는 m은 1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요 말인 겁니다. 되게 낯선 표현. 수능에서 처음 나오는 형태입니다. 자, 그럼 그 뒤에는 다른 문제인 거야. 시그마 1부터 9까지의 p의 가로고 x-2n의 값이 3보다 작거나 같다에 해당하는 값 보는데 여기다가 1, 2, 3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넘기면요. p의 괄호 열고 x가 3 더하기 2n보다 작거나 같다를 푸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1부터 9까지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 써볼게요, 선생님. p 괄호 열고 x가 2를 집어넣게 되면 5보다 작거나 같다. 2를 집어넣게 되면 이 값은 7보다 작거나 같다. 점점점. 마지막 9를 집어넣으면 9, 28이니까 x가 21보다 작거나 같다. 이 말인 겁니다. 됐습니까? 이걸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현재 지금 이 상태는 요 값이 13이야. 평균이. 표준 편차는 5입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는 5보다 작거나 같대요. 5보다. 5보다 이 넓이, 이 넓이. 이 넓이. 두 번째는 5, 7, 9. 7보다. 그 다음에는 9보다. 그 다음에는 11보다. 작거나. 그 다음에 13보다. 그 다음에는 15보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는 17보다. 그 다음에는 19보다. 제일 마지막에는 21보다 작거나 같다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대칭성이 있지요. 간격이 전부 다 이 간격인 거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간격인 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랑 요걸 더하게 되면은 5 이하일 확률과 20일 이하일 확률은 더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요거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붙이게 되면은 그냥 전체 1이 되기 때문에 이거 더하게 되면은 1이고요. 가운데 거 더하게 되면 또 1이 됩니다. 뭐 7이야, 19이야 더하면 또 1이고요. 그 다음에 9이야, 17이야 더하면 또 1이고요. 11이야, 15이야 더하면 또 1이기 때문에 111 되고 그 다음 13 이하는 반절이기 때문에 0.5가 돼서 싹 다 더하게 되면은 정답은 4.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유니크한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중요한 상황이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죠. 새로운 확률 밀도 함수의 대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자연수 조건으로 m을 구하는 과정 첫 번째. 두 번째 이를 통해서 대칭성을 활용해서 또 넓이를 구하는 과정. 이 두 가지는 뭐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9-7번까지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9-8번부터 9-13번까지 실력편 문제 일부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확률과 통계 이 정규분포 파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